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았을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고독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라는 명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그리고 이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승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문득 깨닫게 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곁에 있어도 결국 우리는 홀로 태어나서 홀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슬픈 현실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친구들과의 즐거운 놀이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온통 따뜻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중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나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나 역시 다른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처음에는 두렵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마치 넓은 우주 공간에 홀로 떠 있는 느낌,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간다움의 시작점입니다. 고독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고 진정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독이라는 것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근본적인 분리감, 그 누구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영역이 있다는 인식입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각자의 독특함과 존재의 귀중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모든 사람이 완전히 연결되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개별적인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각자의 고유한 경험과 감정, 생각과 꿈들이 가지는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고독 때문에 우리 각자는 대체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특히 이런 고독감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자녀들은 자라서 독립해 나가고 부모님은 점점 연로해지시며 동료들과의 관계도 변화합니다. 한때는 함께 꿈을 꾸고 미래를 그렸던 사람들과의 거리감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허무감이나 소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외부의 관계에 의존하던 자아에서 벗어나 진정한 내면의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순수하게 나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요함이 너무 무거워서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을 견뎌내고 나면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고독 속에서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고독은 고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연결의 가능성을 여는 문입니다. 자신과 깊이 만난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독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타인의 고독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과 맺는 모든 관계는 결국 두 개의 고독한 존재 사이의 만남입니다. 서로의 고독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상대방을 내 외로움을 달래주는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고독한 존재로 받아들일 때 건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현재 순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듭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휩쓸리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커피 한 잔의 향기, 책장을 넘기는 소리 같은 일상의 작은 것들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고독이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임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느끼는 평온함과 자유로움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이, 아무에게도 맞출 필요 없이 오롯이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고독 속에서 우리는 창조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예술가들과 철학자들, 작가들이 고독 속에서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고독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 목소리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창조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예술 작품일 필요는 없습니다. 요리, 정원 가꾸기, 독서, 산책, 명상 등 어떤 형태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름다움과 의미를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고독은 이런 창조적 활동을 위한 최적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느끼는 고독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새로운 인생 단계로의 초대장으로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사회적 역할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었던 자신을 벗어나 순수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고독을 친구로 만드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혼자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텔레비전도 끄고 조용한 공간에서 오직 자신과만 시간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도 고독을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 앉아 있으면서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들도, 꽃들도, 새들도 모두 각각 홀로 서 있지만 조화롭게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들 중 하나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독서도 고독과 친해지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저자의 고독한 사색과 만나는 일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만나면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한 소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독이 단절이 아니라 더 깊은 연결의 가능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글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짧은 글을 써보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할 수 있지만 계속 써나가다 보면 내면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명상이나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기법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거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관찰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고요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혼자라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해집니다.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선택에 의한 관계, 의존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고독을 통해 우리는 또한 죽음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종료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완성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홀로 태어나서 홀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홀로 떠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인식은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들고 매 순간을 더 깊이 음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독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임을, 혼자 있는 것이 고립이 아니라 온전함임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고유한 여정을 걷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합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고독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우리는 점차 이런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이 없어도 내 안에서 충족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의미 있다고 느끼면 그것이 바로 나의 진실입니다. 이런 내적 확신은 고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중년의 고독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젊을 때는 성공과 인정, 물질적 풍요로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 그리고 자신과의 조화로운 관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단순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복잡했던 인간관계도 정리되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고독을 통해 얻게 되는 지혜입니다.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또한 과거의 상처들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아픈 기억들, 후회스러운 선택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상처들을 들여다보고 받아들이며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도 결국 혼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과하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이런 내적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얻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상실들도 고독을 통해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건강의 쇠퇴, 꿈의 포기 등 중년에는 여러 가지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실들은 처음에는 견디기 어려운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이 아픔과 직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상실 속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실은 우리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또한 상실을 통해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상실이 주는 선물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또한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중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시간의 유한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런 인식은 처음에는 불안감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고독을 통해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현재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더욱 신중해집니다. 의미 없는 일들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선택적 집중이 바로 중년의 지혜입니다. 고독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연의 리듬과도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하루의 흐름을 음미하며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게 해주고 더 큰 우주적 질서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이 되면 무성하게 자라며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고요히 쉬는 자연의 순환을 보면서 우리도 자신의 인생 계절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중년이라는 인생의 가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나름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고독은 또한 우리의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어줍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평소에 놓치고 지나갔던 작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커피의 향기, 비 오는 소리,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 책장을 넘기는 소리 같은 일상의 작은 소리들이 새롭게 들려옵니다.
이런 감각적 경험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미식에 대한 관심도 달라집니다. 혼자 식사를 할 때 우리는 음식의 맛을 더욱 세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급하게 먹지 않고 천천히 씹으면서 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한 식사를 명상의 시간으로 변화시켜줍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또한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그리워지는 사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피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보다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의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친구들과의 만남도 더욱 소중해집니다.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만났을 때의 대화는 더욱 깊어지고 의미 있어집니다. 서로의 고독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말들을 주고받지 않게 됩니다. 침묵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고독을 통해 우리는 또한 도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젊을 때는 도전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내적 힘을 발견한 후에는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열정도 되살아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발견한 자신만의 관심사를 더 깊이 탐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것 등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도전들은 결과보다는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순수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로움이 바로 중년의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을 통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사랑, 친구들과의 우정,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자녀들이 주는 기쁨, 일을 통해 얻은 보람, 책을 통해 만난 지혜, 여행에서 얻은 추억들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고독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사람은 혼자라는 것은 슬픈 현실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각자의 고유한 영혼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독 속에서도 충만함을 느끼시고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